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직장인 인식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지금 설문조사를 시행을 한 것은 집단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은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감염의 위험이 높은데, 직장인들에 대한 이런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에 대한 인식도 조사가 그동안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직장인들에게 코로나19가 발생하면 우리는 직장이 폐쇄되고 또 휴업을 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서 이번에 직장인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직장인들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고 시행을 하였습니다. 넘겨보시면 이 설문조사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한 달 동안 이루어졌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전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고요. 전체 응답 인원은 1,103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직원분들은 아무래도 의료기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어스가 생길 것 같아서 의료기관 직원들은 제외하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응답자는 여성, 남성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평균 연령은 45세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사업장 규모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거의 50% 이상 높게 나타났는데 그거는 현재 우리나라가 50인 미만 사업장 60% 정도 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규모에 맞춰서 조사를 했고요. 또 업종도 살펴보면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업종의 특성에 맞춰서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 운수통신업, 그리고 서비스업 이렇게 특성에 맞추어서 저희가 샘플을 만들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코로나 인식이 이제 유행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를 물어본 것인데요. 3차 유행이 1, 2차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응답에 60% 이상이 응답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4차 유행이 될 거로 생각하느냐 많은 근로자 직장인들이 4차 유행이 올 거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방역 현황을 살펴보면 마스크를 지급하느냐 회사에서 또 손소독제를 지급하느냐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넘겨주시면 또 이거를 업종에 따라서 마스크가 지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더니 도소매업, 운수업, 택배업이 제일 많이 지급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아마 택배에서 그동안 코로나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뭐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다른 앞에 좀 지나갔습니다만 지급되지 않는 그런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넘겨주시면 이제 손소독제 지급 현황도 살펴보면 역시 운수 택배업에서 많이 지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넘겨주시면 규모에 따른 마스크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은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역시 마스크가 많이 지급되고 있지 못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넘겨주시면 코로나19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소독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소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있어서 소독에 대한 관리가 더 필요하겠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넘겨주시면요. 이것을 업종에 따라서 살펴보았더니 빨간색이 지금 소독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음식 숙박업 같은 경우, 건설업 같은 경우 또 이런 경우에서 소독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아서 음식 숙박업은 대인 많이 접하는 곳인데 소독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규모에 따른 소독 형태를 살펴보면은요, 역시 50인 미만에서 소독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 현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어요. 저 끝에 왼쪽 끝에 오른쪽 끝에 있는 것이 이제 순위별로 잘 되고 있는 것인데 뭐 발열 체크라든지 이런 건 잘 되고 있지만 밑에 보시면 부족한 것이 이제 코로나로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흡연실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문제라고 할 수 있고 가림판 설치가 안 돼 있거나 책상 사이 간격이 유지되지 않거나 환기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넘겨주시고 있죠. 그리고 확진이나 자가격리로 근무를 못하게 될 때 그 휴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들을 물어봤더니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곳이 50%가 되지 않아요. 나머지의 경우는 자기의 휴가를 쓴다든지 무급 휴가를 쓴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코로나에 대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넘겨주시면요. 코로나로 인해서 불이익을 경험한 것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요. 지금 연차 사용을 강요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사직을 권고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나타나서 이 경우를 모두 합쳐보니까 일과 관련된 그런 경우가 25.5%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 아프면 쉬라고 정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느냐 했더니 굉장히 많은 60% 이상의 직장인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넘겨주시면은요.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어떠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많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내가 감염되면 혹시 가족에게 전염을 시킬까? 또 내가 감염되면 직장 동료한테 감염을 시킬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또 그걸로 인해서 어떤 낙인이 찍힐까? 사회적인 낙인이 찍힐까? 하는 것을 제일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저희가 좀 재미있는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백신 접종도 무료로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약에 당신한테 어떤 비용을 지불하라고 한다 그러면 얼마를 지불하시겠습니까? 하는 거를 물어봤어요. 저는 지불하지 않겠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그건 뭐 국가에서 해야지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저희가 조사한 분들 중에 93.5%가 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불 금액은 차이가 굉장히 큰데 적게는 1,000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내가 지불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보여주셨어요. 물론 이제 이 중에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고 400만 원 지급하겠다는 분이 계셨는데 그거는 너무 응답이 큰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거를 빼고 평균값을 내봤더니 직장인들 한 명당 35만 1,000원을 내가 코로나19 관리를 위해서 지불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셔서 아주 굉장히 놀라운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백신 접종에 의사가 있느냐라는 걸 물어봤어요.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으니까.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백신 접종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또 여전히 나타나 있고요. 언제 그러면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9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측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10%, 16% 이상은 내년에 우리가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응답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넘겨주시면은요. 이런 백신 접종의 의사를 연령별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 확실히 백신 접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20대, 30대에서 백신 접종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좀 낮게 나타났는데 재미있는 것은 20대, 20에서 29세 이하이신 분들은 다른 사람이 맞는 거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응답이 60% 가까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넘겨주시면은요. 업종별로 백신 접종 의사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도소업농업 같은 경우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조업이라든지 또 건설업 이런 데에서 또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고요. 음식 숙박업 같은 경우에서 다른 사람이 맞는 거 보고 부작용 확 관찰하고 그 다음에 맞겠다 하는 응답이 또 높게 나타났습니다. 넘겨주시면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개선 방안을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개인별로 제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은 많은 직장인들이 미지급되고 있는 것이 거의 25%, 4분의 1 이상이 본인이 직접 구입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지급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소독제 같은 경우도 30% 이상 회사에서 지급되고 있지 않은데 회사의 대부분 손소독제를 공용으로 쓰는 것을 놔두고 있긴 합니다만 그것을 개인별로
분기별로 손소독제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독을 강화하는 게 중요한데요. 보면은 업종하고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음식 숙박업 같은 경우는 외부인이 많이 들어오는 곳인데 이런 곳에 소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응답하신 경우가 많아서 음식 숙박업, 건설업 이런 곳에 소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이 소독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소독 약품을 제공을 해준다든지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그 다음에 저희가 조사한 것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말 필요한 내용이 안 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내에 책상 사이에 거리두기를 한다든지 가림판을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직장이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모여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기 위한 환경이 잘 조성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좀 더 좀 여유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안 되면 가림판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공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환기 시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많은데 뭐 TV 같은 데서도 보면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 내에서 환기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라는 걸 체크리스트를 쫙 이제 공문으로 보내줍니다. 근데 그걸로 그치지 실제로 방역이 잘 되냐 확인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부에서는 매뉴얼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지원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한 보장이 필요합니다. 일을 못하게 하는, 뭐 그만두게 하거나 무급 휴직을 쓰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25.5%가 넘으니 일에 대한 것은 제대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60% 이상 되는 직장인들이 당연히 스트레스 많이 느낄 것 같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직장 내에서 정신건강관리를 잘해야 되겠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지원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지역에 근로자 건강센터가 있는데 근로자 건강센터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많은 근로자 건강센터 등을 만들어서 이런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를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신 접종 의지가 높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백신 접종 의지를 향상시켜야 됩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백신 접종에 제대로 참여를 해야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한 게 70% 집단 면역이었잖아요.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인구 중에 60%가 직장인이거든요. 이 60%의 직장인들이 얼마나 백신 접종에 참여하느냐가 집단 면역 70%를 달성하는 데 관건입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의 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접종하지 않겠다라고 한 곳이 건설업이 의외로 많고요. 그리고 또 제조업이 많아요. 그래서 건설업, 제조업 이런 곳에서 백신 접종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한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하겠다라고 응답한 음식 숙박업 같은 경우는 정말 백신 접종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대면 업무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런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한 걸 보고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이런 사례들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연령에 따라서 보면은 20, 30대 연령층에 대한 교육이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 20, 30대 연령층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20, 30대이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모든 정보를 다 얻고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 지금 모바일을 통해서 오는 거 보면 어느 지역에 확진자 몇 명 발생했다 그것만 오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는 좀 지겹다 이래가지고 그걸 아예 꺼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알람 효과가 없어요. 계속 오니까 뭐 식상에 있어서 이제 그런 확진자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와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바일을 통해서 신속하고 또 즐겁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서 나타난 조사 결과를 통해서 저희 한보총도 앞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직장인들에게 유익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